자기가 그런 성격이 불같고 인내심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소심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투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엔 간접 투자하는 게 맞아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생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생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2022년에 이거 하나는 꼭 이루겠다. 이게 이제 저희 나이 되면 건강. 없습니까? 아, 건강. 네. 계속 체력이 떨어지니까 건강. 많이 떨어지시나요? 아,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정철진 MC님은 저는 아직입니다. 야. 부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갈수록 떨어져요. 이 체력이 떨어져 제일 안 좋은 거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집중력이. 그리고 노안도 오고 이러니까. 아, 노안은 저는 뭐 많이 옛날부터 왔기 때문에 노안이 오니까 이게 받아들이고 자료 있습니다. 같은 것도 네. 옛날에 이게 뭐 1시간에 볼 거를 두세 그치. 시간 걸리고 그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약을 들고 쥐고 계시나요? 저는 먹는 약이 많아요. 아픈 데가 많아서. 홍삼 드시나요? 홍삼 같은 건 안 먹고 소염제도 먹고. 소염제를요? 이거 무릎이 좀 아파서.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뭐 건강지로는 비타민 오메가3 가끔 오메가3.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혈압 같은 약도 혈압약 먹고. 나만의 어떤 이거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운전을 못 하니까 일단은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운동이고 약 중에서 약 나만의 어떤 이 약 사람들 모르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보게 되면 네, 약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음식과 운동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위에. 뭐죠?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회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감, 외로움.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라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독부 장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독이 사회적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들은 뭐냐면 병에 더 잘 걸리고 식사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외로움을 느끼는 그 강도가 셀수록 이런 사람들이 수명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건강 상태랑. 두 번째가 이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오히려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 최근에 그 장수 연구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들입니다. 제가 꼬마는 아니죠. 예. 어렸을 때 이상구 박사님의 엔돌핀 막 이런 그쵸, 건데요. 그쵸. 예.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맞는 약이라든가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렇죠. 또 그게 맞을 것 같고 예, 효과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성격이 제일 그 유명한 그 장수 그 분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장칼막 여사예요. 이분이 120 몇 세까지 사셨어요. 네. 근데 이분의 이제 삶의 태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웃습니까?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심적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의 성격상.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 지나간 일이 자기 인생에서 고민을 할 때 지나간 일을 70 내지 80%를 고민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반추거든요. 곱씹죠. 계속 지나간 일이 안 좋았던 일을 계속 곱씹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구별하는 마음가짐이 그 장칼막 여사가 장수했던 것의 중요한 비결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약보다는 마음이다. 그렇죠. 네. 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 거.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 장수촌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굉장히 인간관계라든가 공동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늘 저녁 때 예.
반려견을 산책하는 이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죠. 이제 다행히도 지금 강아지를 안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반려견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제일 좋은 친구가 이제 반려견이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예. 이렇게 이런 어떤 카카오톡에도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신기하게 너무 똑같은 모습들이니까 네. 우리 이상곤 소장도 예, 저희 집에도 토르가 있죠. 토르를 좀 산책시키는 게 누구 몫입니까? 그건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하죠. 그래요? 예, 저는 전무님 몫이 아닌가요? 저는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왜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SBS가 있는 목동 근처에 사는데 그 나가 보면 다 만나지 않습니까? 또 50대 중반 남자분이? 이제 온천지가 개예요. 그 산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네. 제가 이제 그 반려동물에 투자하는 ETF를 샀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점점 외로워질수록 인간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게 되고 지금 반려동물에 쓰는 1인당 비용이 계속 글로벌리 증가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서 그 미국의 반려동물 ETF가 있어요. 그 PAWZ라는 그 퍼즈라는 그 ETF가 있어서 네. 저는 그 ETF를 조금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도 예. 아까 말한 마음, 멘탈과도 관계가 있는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 투자를 예.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었다. 예. 그것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나뉘었다고 하네요. 예, 예. 예. 이거 우리가 이제 뭐 그 스님들 고승분들 보게 되면 화두가 있잖아요. 화두라는 것 자체는 자기 질문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는 좀 자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 자기 질문할 수 있는 영역이 전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가 지식.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요건 좀 이해갑니다. 예, 네. 두 번째가 기술. 테크닉?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모임을 오래 하다 보면은 네. 같이 술을 먹으면서 종목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다 살 거 아니에요. 네. 수익률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날 샀는데도 트레이딩 얘기하시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능력을 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 네. 그다음에 태도. 요게 이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거. 사실 네. 어렵죠. 그러니까 네.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인내심과 배짱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가치 투자의 창시자이자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서 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성격이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질이 중요하다고 했죠. 타고난 자질. 이런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성격이 불같고 인내심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소심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투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엔 간접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이따 하나씩 강론을 예. 가겠지만 배짱과 인내심이라는 이 두 키워드는 실은 상호 모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짱이 세거나 이 승부사들은 또 인내심이 예. 의외로 없어요. 예. 바로 승부를 내지. 근데 그래서 또 인내고 참는 분은 또 소심하게, 그러니까 막 확 지르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베트남 포로로 갔던 스톡데일 그 대령 얘기가 되게 이제 네. 굉장히 그 경영학자들이 그 개념을 받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 장기간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존했을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이제 아우슈비츠 유대인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나 크리스마스 때 되니까 이번에 내가 나가는 꿈을 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너무 밝아진 거야. 올 크리스마스가 되면 난 풀려날 거야. 네.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계속 풀려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며칠에 죽어요. 네. 이 사람 왜 죽느냐? 감기로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근거 없는 희망을 가져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냐면 현실은 비판적으로 냉정하게 보되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삶의 태도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본다는 것은 부정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서로 다른 건데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공존시킬 수 있어야만 생존 능력이 높아진다고 그러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 예. 어렵죠. 그러니까 배짱과 인내심을 섞으라는 얘기잖아요. 섞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드리는 게 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적립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미술품 수집가들이 미술품을 수집하듯이 네. 내가 이제 펀드나 주식을 수집해 나가는 전략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들은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수집가 마인드. 예, 수집가 마인드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부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자, 지식, 기술, 태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태도 얘기를 먼저 좀 했었는데 예. 지식부터 좀 갈 텐데 지식은 좀 쉽죠. 그쵸. 투자 잘하는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죠. 학습하고 공부하는 거고요.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은 소스를 찾죠. 소스를 찾죠. 소스 없냐? 맨날. 그- 이 종목 왜 샀어? 그러면 맞아요, 소스 맞아요. 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스. 투자를 네.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학습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학습 과정의 일부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이렇거든요. 학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입지를 결정할 때 학군이 중요한 거 다 알아요. 네. 근데 왜 학군이 중요할까? 근데 뭐 이거 정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 생각에는 현대 산업 구조가 서비스 지식 산업 구조로 바뀌어 나가면서 훨씬 더 고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 확률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그 창업한 세계적인 그 20대들이 창업한 그 세계적인 기업들의 그들 학벌들을 보게 되면 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군이 좋은 곳들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지식을 단순하게 학군이 좋다라는 이런 명제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배경이나 이런 맥락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주식 같은 거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뭐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그다음 배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다음에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어떤 경영자가 훌륭한 경영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왜 중요한지. 네. 펀드 투자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냥 금융회사 창구 가면 직원이 수익률 높은 거 추천하거든요. 그럼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나요. 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그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고점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수익률이 나쁜 펀드가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식은 내가 쌓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 내 책임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지식을 갈구하고 탐구하려는 학습하려는 자세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이 기술인데요. 예. 이 매매 트레이딩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 기술은 이건 경험과도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이 굉장히 네. 중요해요. 이거는 네. 뭐냐면 기술은 이게 뭐냐면은 이 투자는 학교 교과서 지식이 아니라 길거리 지식에 가까워요. 네. 그 스트리트 나리주라고 그러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지식과 기술인 거예요. 책으로는 못 배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깨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혀봐야 되는 거고 제 이제 후배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주식을 하다 계속 종목은 잘 고르는데 네. 계속 수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하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 네.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맞추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 마음을 바꿔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개선이 되죠. 네. 한 방에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자산 배분을 한다. 그럼 내가 펀드를 고르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 펀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기술을 익히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투자한 종목을 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듯이 네. 내가 이걸 왜 샀고 왜 매매를 했고 매매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내가 이 방법을 다음에 개선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걸 매매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 기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뭐냐면 한두 번 벌다가 크게 잃어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기술이라는 것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네. 투자가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네, 항상 네.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방송에서 방송드리는 거 개인들은 적립식으로 수집가처럼 모아나가는 전략을 쓰는 게 사실은 가장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이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기술을 익히려면 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예. 맞아요. 특히 주식판이 이런 게 이제 뭐 저도 과거 기자 시절 때 보면 이제 30억을 번 개인 투자자, 막 예. 80억을 번 개인 투자자, 100억을 번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헷갈립니다. 이게 이분이 운인지, 그렇죠. 네, 진짜 트레이딩과 이런 실력을 겸비한 예. 건지가 애매하고 왜냐하면 그 시대가 많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죠. 만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운과 능력을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본인도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운과 능력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있어요. 뭐예요?
반복성이에요. 예.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 돈을 따냐. 물론 네. 중간중간 일터도 이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성이 나타나면 그건 능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내가 왕창 벌었는데 네. 그다음에 깨먹고 자주 깨먹는다 이런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영역이 운이라고 내가 판단을 그렇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시황. 우리가 예.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기능을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듯이 운전하게 되면 처음에 힘들지만 운전을 계속하다 보면 제가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은 내가 반복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반복성이 없는 건 다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3할 타자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승률로 뭐 이런 걸 한번 자기를 파악해 보는 시간도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뭐냐면 새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기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예. 내가 산 거에서 얼마큼 알고 있지? 내 트레이딩 실력은 어느 정도 그치. 타율이지? 어느 예. 정도지? 내가 어느 네. 정도 승률이 있지? 사실은 투자는 51% 이기면 되거든요. 네. 근데 51%인데 51%와 49%가 되면 난 패자가 되는 것이고 51%가 되면 내가 승자가 되는 건데 네. 그 차이는 미세하게 2%밖에 안 돼요. 네. 우리 야구도 마찬가지였습니까? 2할 9푼을 치는 타자와 3할 때 치는 타자는 2할 때 9푼을 치는 타자들은 좀 잘 치는 타자에 불구하고 3할 때부터 인류 선수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1%도 안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트레이딩 아까 말한 예. 기술이었고요. 세 번째는 예. 우리가 처음에 좀 얘기했습니다. 태도인데 예. 배짱과 인내심. 예. 짧게 정리하면 배짱과 인내심을 다 가지려면 이거는 타고나야 된다라는 쪽의 결론이 현재 높습니다. 그 성격이라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자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이 그래요. 내가 오랜 동안 투자를 느꼈던 건데 공인회계사 같은 이런 재무적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어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 네. 문장에.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사람들이 확신한 게 아니라 뭐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앞서 이상원 전무가 배짱과 그럼 본인이 알겠죠. 난 배짱도 있는데 인내심도 세다. 이런 분은 승부를 내시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은 돈 많이 벌어요. 아니라면 아까 말한 ETF나 예. 펀드로 장기 투자 정리.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배짱이 없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새가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인내심은 좀 있어요. 네. 저는 오래 잘 버텨요. 예. 깨져도 잘 버티는 스타일인데 그럼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은 장기 정리. 장기 적립으로 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 적립으로 한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20년째 해보니까 장기 적립식은 잃지는 않아요, 최소한. 네. 예. 자,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투자 잘하는 사람, 투자 못하는 사람의 비교를 했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 저는 맨 마지막에 배짱과 인내심. 다 안 가져도 됩니다. 그쵸. 배짱, 인내심 아닌 분은 장기 적립으로 우리가 굳이 하자면 올해 승부를 내자. 예, 인내심이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알쓸 투자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